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자치연구소 최영승이고요. 오늘은 취약한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과 대안적 희망의 길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란 개념은 보통 작은 지역사회에서 실현되는 직접 민주주의를 뜻하죠. 그러다 보니 풀뿌리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와 구별되지 못하거나 작은 공동체에서나 가능한 일로 여겨지곤 합니다. 어쨌든 지역자치는 지역 문제를 지역 주민이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직접 민주 출발한 점에서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문제는 한계를 넘어 대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준비와 과정이 그리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민주주의, 특별히 풀뿌리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태고적 의심과 회의뿐 아니라 최근에 알랭 바디우처럼 플라톤주의 기반으로 해서 철학 정치 체계를 구축해 민주주의 소외 현상, 알랭 바디우는 대의민주주의도 또 의론을 수렴하는 그런 어떤 의론 그 민주주의죠. 그런데 그런 의론은 독사잖아요. 그걸 해했던 플라톤처럼 어떤 민주주의 왜곡, 바디우도 사실은 랑시어로 비슷하게 이 과도제화된 대민주주의 어론 수업 또는 부르주아 대민주주의 어론 여론 수렴 현상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심이 있죠. 그래서 비록 자크 랑시에르나 마이크 샌델 토크빌이나 한나 아렌트처럼 진정한 민주주의 꽃은 조슈트트 밀이나 시장집 강조한 선거 및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지방자치라고 풀뿌리 민주주의 생각은 있지만 낙후된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공동체 문화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주체적인 시민성 형성이 정말 가능할까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또는 어떤 아도르나 호르카이머식의 어떤 지역자치 부분은 우리 대의민주주의에서도 우리나라가 권위주의적인 어떤 퍼스널리티가 연속성 있지만 지역자치 부분에서는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에서는 진짜 우리나라 시민성이 아도르나 호르카이머가 말하는 어떤 권위주의적 시민성이 많거든요. 또는 어떤 그냥 군중의 어떤 모습 또는 어떤 포퓰리즘 모습 또는 그냥 너무 무능한 어떤 역량이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와 대립된 차원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대의민주주의는 유권자가 합리적으로 자신의 대표를 선택할 수 있고 대표가 헌신적으로 그들의 뜻을 반영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시민의 참여를 선거로 제한하며 정치를 의회와 행정부의 전유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에서만 해야죠. 그러면서 정치인이 정책을 생산하고 유권자가 그 정책을 구매하는 시장으로 변질되어 버렸다고 비판한다. 그렇다면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주장하는 참여는 기존의 참여 방식들은 참여 민주주의와 어떻게 차이점을 가질까요? 일단 풀뿌리 민주주의가 주장하는 참여는 단지 선거를 통한 정치 참여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에 관해서 직접 자기 목소리를 내고 결정해야 한다는 점 강조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참여 방식과는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또한 이그 참여 민주주의와는 달리 풀뿌리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으로 참여 의미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 능동적인 대안을 생산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는 단순히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치의 것이나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수기 민주주의 길을 또한 넘어서고자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제도화된 정치와 정치적인 것의 정치 사이 양자택일이 아니라 제도화된 정치와 정치적인 것의 공존을 추구하고 그런 공존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주권을 되찾으며 주민의 역량을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선거로 제한된 정치를 지향하려 하죠. 이런 점에서 이처럼 풀뿌리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 내에서 활동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지향하려 한다는 점에서 참여민주주의와 차이점을 가집니다. 그런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그 지주와 방향으로 나아가는 대의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등장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작금의 대한민국적 정치 현실에서
힘의 정점이 아니라 힘의 바닥 속에서 악천고투하는 이제 양상을 가집니다. 사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사회로 내려가면은 제도와 민주주의 불일치가 더욱 심한 양상을 가지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민주주의 정치 주체의 덕목인 자율적 협력과 참여를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중앙의 국가 권력의 주체의 등장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민주주의 상에서도 그런 게 있지만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더 막아왔다는 거죠. 과거 군대와 경찰, 검찰 및 사법기구, 각종 정보기관 등 폭력을 전문으로 사용하는 억압적인 국가기구들의 군과 면 단위까지 지부 조직을 만들고 사람들의 참여를 막기 위해서 대책협의회를 꾸리며 활동해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비민주적인 중앙 지방의 권력 구조를 변화시키고 민주주의를 다시 활성화시키려면 기존의 형식화되고 거짓된 대민주주의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기본으로 들어가 아래부터 그 토대를 가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죠. 근데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는 힘을 정치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보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면에서 대민주주의는 다중을 제국의 내부로 포섭하려는 신자유주의를 지지한다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그리와 하트 같은 그 다중을 강조하는 그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전 지구적 운동과 유연을 가장 잘 도와주는 국가 규제 형태라고 정의하면서 근대국가의 대민주주의가 그런 신자유주의의 역할, 자본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규제 형태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국가 갑장에서 민영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그 사실을 잘 대변한다 보고, 그러니까 금융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복무하는 체제가 대민주주의로 봐요. 네그리 하트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맥락을 우리가 좀 인정하다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는 삶과 생활 변화 추구하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영역, 즉 생산 장에서도 분권을 추구하죠. 예를 들어 독일 녹색당에 따르면 풀뿌리 민주주의적 경제란 스스로 관리된 협업적 기업들을 허용한 경제로서 그러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이나 노동자들이 기업의 경영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생산 과정이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생산할 것인가를 또 무엇을 생산할 것 하는 점을 스스로 어, 결정 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는 경제 영역에서 분권이 생산의 사회적 책임을 즉 노동시간 단축과 실업 노동자 재고용, 난방구에 대한 북방구 책임, 위험하고 낭비적인 생산품의 제거를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자유시장 자유주의 시장 경제는 그냥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가면서 어떤 정치가 경제 개입하기 싫어하지만 다르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주장하는 분권은 정치와 경제를 구분하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관점이나 신자유 경제를 뛰어넘죠. 풀뿌리 민주주의는 현재 독일의 그 연정이 주관한 사회생태 시장 경제 진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시장 경제에 뭐 맡기는 게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야만적인 자유시장 경제를 사회적 맥락 또한 그 생태 기후위기 맥락에서 통제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주관 분권은 결과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목적 합리성에 경도된 도구적 이성에 경도된 근대 문명에 대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이는 발전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생명을 짓밟고 공동체를 해치우는 문명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앙화된 거대 권력에서 신들지 못했던 그리고 신들 수 없는 열린 장을 생산하는 것이죠. 이 열린 공간은 인간에 합정되지 않고 그 속에 모든 생명체에게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휴머니즘의 생태주의에 강조하는 것처럼 또 기후 시민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 어떤 정치의 공간을 인간이 아니고 생명체를 확장하는 거죠.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가 의미하는 분권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 재정립하는 문명 전환 운동이라 할 수 있고 일조 시대의 생명을 정말 확장하기 위한 운동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기성체제로부터 삶에 대한 결정권을 되돌려 받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구성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보다 적극적인 권력의 분산과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하죠. 일반적으로 대의민주주의에서는 마을 단위나 업 단위가 실질적인 그 정책 결정권을 갖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그렇죠. 마을이나 업 단위가 정책
결정 권한을 갖지 못하죠. 언면동수에서. 그런데 풀뿌리 민주주의에 강화하면 정치 행위자들의 다양한 주체에 관심 가지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런 능동성이 강화하려면 주민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참여하고자 하더라도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면 참여가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분권은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 회복을 의미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이죠. 근데 분권은 단순히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풀뿌리민주주의 주장하는 분권은 권한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국가로 집중된 주권은 애초에 그것을 주인이 됐던 주민이 되찾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풀뿌리민주주의는 중앙 권력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뜻합니다. 특히 지역자치당의 정책은 행정적인 영역 변화뿐 아니라 여성과 어린이, 청년, 노인, 사회 주변 집단에 대한 차별의 철폐와 민주주의 원리 도입, 자기 결정, 자기 관리, 자기 실현의 자기 주도의 권리를 강조합니다. 오랫동안 엘리트들의 주눅도 열팽한 가운데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주민들의 열등감을 그 주민들이 곧바로 능동적 주체로 그 변화시켜 계속 애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리학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그, 그 프로이드의 그 제자였던 그 누가 있죠? 그 융 말고 그 누구 있잖아요. 그 아, 아들러가 인간은 이제 열등감 극복하지 권력 의지를 이제 가지는데 중앙 권력뿐만 아니라 권력 의지를 발현할 수 있도록 지역이나 교회나 또 다른 공동체 또 경제 기업 공동체도 준다는 거예요. 주민 집단에. 그래서 그 그들에게 주민 능동적으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정치 주체로 변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 조르주 아감벨의 호르몬 오사케르나 가야트리 스피박의 권력에 거부당한 하위 주체, 이른바 스발튼에게 말을 걸고 그들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르는 정치를 하려는 것이는 거죠. 그런 점에서 풀뿌리 운동은 주체들이 성장할 과정과 여유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한국적 맥락에서는 어, 정말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의 여유는 시군구 엄명수에서 모두 소외된 주민이 자신의 시민됨을 자각하고 능동적인 정치 의지를 회복하러 돕는 것과 관련된 생각. 특별히 학교가 풀뿌리 민주주의 공간이 되지 못했던 대한민국 현실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며 몸과 마음을 느끼고 배우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듀이가 말하는 러닝 바이 듀이를 가지고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역량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성장한다면은 특별히 테오도르 아도르노 가 비판한 권위주의 시민성 너머로 이제 우리가 좀 더 주체가 비판적 시민성이 자라가는데 즉 팔로 프레이리나 지루가 희망하는 비판적 시민성을 갖춘 능동 시민 주체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어, 어, 또는 동아주의적 공동체주의적인 주체로 되어 가는 것라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그 성공적인 에, 사실은 그런 지역들은 바로 이런 과정을 만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삶의 터전을 실제로 변화시켜서 활동가 아니라 결국 자치의 주민이고 활동가 주민이 세계하는 주민 세계를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의 역할을 맡을 뿐이죠. 그런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권위적 수평적으로 의견을 어, 나누고 사실 또 권력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말해서 수평적으로 열패감을 갖고 있던 주민들이 이제 권력 의지를 발현하는 그런 과정도 사실 포함돼야 되고 그러면서 토론하면서 결정하는 정치 조직, 민중 정치의 대상으로 서지 않도록 그들을 주체로 하시는 정치 조직, 즉 민중이 정치 주체로 성장 지원하는 정치 조직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그 뿌리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로 집중된 권력, 중앙에서 지역으로 끈끈하게 연결된
부패의 고리, 또 학연, 지연, 혈연으로 대변한 영고주의, 심각한 사회 양극화, 청년 실업 등은 민주주의 기반을 갉아먹고 있고 아직도 민주주의 교육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비민주적인 학교와 공장, 사무실, 군대 등이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역을 넘어 한국 사회로 확장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민주주의 돼야지 진짜 뭐 대의민주주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정상적 민주주의 된다는 거죠. 가정과 공간의 벽을 넘어 정치와 경제의 벽을 넘어 우리 삶 총체적으로 바꿔야 민주주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풀뿌리 민주주의 희망이라면 나부터 어, 그 꿈을 꾸고 그 꿈이 서로의 관계를 터하고 퍼지며 힘을 구성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내가 바꾸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고 풀뿌리 민주주의 없이 민주주의는 실현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변부의 주관적 지역점에 따라서 부분적인 경험과 감정을 전면에 대등시켜 자기 정체성 고로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거죠. 고로 재생산시켜 가지고 정치적 주체와 자기 정체성이라는 작업을 먼저 시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상을 알기 위한 채권으로서 이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당사의 주관적 감정과 또 아들러가 말하는 권력 의지를 가지면서 역사적 경험을 착근의 관점 이론과 지식의 중심에 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알면 부분적으로 특수적이며 지역적이고 역사 맥락적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더나 해러웨이가 강조하듯이 이런 탈식민주의 관점 또는 자치적 관점, 부분적인 이해와 접근이 더욱 객관적인 것이며 민주주의를 위한 정의와 추이를 더욱 적합하다고 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물론 이런 민주주의를 향한 정치 주체의 가능성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크 랑셰르나 슬라우 지제 같은 경우에 마이클 샌델은 지금 우리 가드전 데이미치에서 랑시에르는 우리가 정말 사실 진짜 주체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또 슬라브 지제가 우리가 그 자본주의 환상 가운데서 정말 환상을 깨는 정치 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이클 샌들도 공화주의적 시민생 가운데 지방자치를 하는 그런 주체가 된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 자유주의적 시민성은 현존하는 너무 어, 개인의 자유 권리만 추구한 주체성이고 그것이 신체 주체성의 각자 도성의 주체성으로 좀 타락하고 있고 마르크스주의자들도 너무 프레타리아를 어떤 정치적으로 구원할 대상, 어떤 의식적 시견에서 따라할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능동 주체 가능성이 아직까지 많이 이제 역량으로 길러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정이 대하는 진공 상태에서 검증되지 않고 수많은 장애인들고 기성담들이 훨씬 우수한 상황에서 주민들과 저는 접촉해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랜 권위주의 시기를 거치면 삼국의 지역사회의 수동성을 몸에 익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주의적 시민성과 수동성을 익혔다고 봅니다. 따라서 올바른 주장을 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지지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보고 포괄적이고 통합된 교육 프로그램 통해서 주민들의 지역 리더로 어, 그, 그 아들러가 말하는 권력 의지를 가지고 지역 성장하도록 다양한 운동 흐름이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대안적인 발전이 가능한 대안적인 경제의 망이 구성되는 생각합니다. 그 구성의 단계는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정할 수 있는데 그것의 성공 여부는 그것이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 경우 다른 자신의 사회적 시장, 윤리 시장을 만들 수 있는가 다르습니다. 만일 사회적 경제가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 경우 자신을 정식한다면은 그것은 자신의 기반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협동조합 운동이 중요합니다. 협동조합 운동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나 지역 합계, 마을 운동 등을 통해서 그리고 친환경 급식이나 로컬 푸드뿐만 아니라 주거, 보험, 문화 등 다양형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관계망 구성에는 협동조합만 아니라 협동조합 운동을 같이 동의하는 다양한 지역 단체들도 참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망은 국경선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망 확대가 공동 소유 영역을 확대시킨다면은 그것은 새로운 노동과 거래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공동체 향후 인류의 미래와 관련해서 중요성을 가졌습니다. 햇빛이나
바람 등의 대한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로컬 푸드나 지역 먹거리 체계를 갖추기에 공동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는 중앙집권 국가의 해치와 분권화를 강력 중앙적 기반이 중요한 기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풀뿌리 민주주의는 체계와 생활세계의 글을 좁히고 체와 생활세계 모두에서 책무성을 강화시켜서 갑니다. 자크 랑시에르가 강조하듯이 오늘날 자칭 데이지 민주국가는 사실 가두적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에서 다만 참여자들이 평등하게 모이는 공론장에 민주주의를 구축하겠습니다. 위르긴 하브마스가 말하는 공론 민주주의를 수정해서 정합표가 대성합니다. 예컨대 하브마스가에서 공론장 민주주의는 의사소통 합리성에 기댄 체제죠. 그렇다 보면은 전문가라든지 사실은 수도권의 중앙 권력들이 이 의사소통 합리성을 이렇게 장악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랑시에르는 공론장에서 평등한 힘의 유지를 강조하고 뭐냐 하면은 그 이런 거죠. 뭐냐 하면은 공론장에서 평등한 힘을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지역 사람들이 지식 권력, 상징 권력들도 많이 약하기 때문에 막말로 강남 좌우파에 비해서 훨씬 돈도 없고, 그 이제 이 어떤 경제력도 없지만 어떤 합리성을 형성하는 북구식을 하면 어떤 권력도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 힘의 평등함을 그래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논리적으로 굉장히 자기가 또 지식이나 이런 게 없지만 자기가 안간힘을 사용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도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사실은 그 의사소통 합리성을 추구한 합의가 사실은 진정한 합의가 아니고 그 랑시의 치안이라는데 다시 그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 의한 그 관리의 수준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랑시엘은 기존의 시장 및 중앙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역에서 계속 드러내면서 폭로하면서 공론화해서 지역의 목소리를 좀 더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래서 안이한 그 어떤 합의에 함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나가 랑시에르는 그 체계와 생활세계 입법합 등에서 체제 변혁을 포기한 하브마스를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체계사 그 이제 우리가 생활 세계가 지역의 어떤 생활 세계가 어떤 우리가 이제 식민지를 했지만 생활 세계를 변혁시키면서 공론장을 강화시키면서 중앙 행정 체계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공론장 존재가 목을 가지지 못한 자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전달시키는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중앙 행정 체계에서 합리 분권을 요구할 바 아니라 중앙 행정 체계를 붕괴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의 어떤 불균형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어, 점점 더 강화시켜 나가야 돼요, 지역의 목소리는. 그래서 그래야 이제 평등한 체제 속에서 또 공론장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랑시엘은 한나 렌터, 위건 하브마스 이래 의사소통 합리성을 대변됐던 정치 공공성을 보다 자기 목소리를 찾는 풀뿌리 민주주의 방식을 통하여 전복함을 강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고로 지역사회는 다양한 지역 의제가 등장할 수 있고 그런 의제들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발생할 수 있지만 따라서 갈등은 언제나 생길 수밖에 없지만 강권은 그런 갈등을 어떻게 힘없는 자와 지역 목소리를 주체하면서 제대로 내면서 민주적으로 해소할 것인가 좀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역의 다층적 목소리 갈등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어, 갈등을 토의와 협의를 통해서 공동적 해소할 필요가 있죠, 물론. 근데 전문가 체계나 권위나 중앙행정체계 함부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전문가 체계 정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하고 풀뿌리 운동이 그런 정보를 깊이 고민하고 토의하며 때론 체계가 심각하게 불화하면서 또한 타협할 때에도 우리가 직접 행동을 통해서 체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싸움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민주적으로 해결해 가야 되는 거죠. 공공 갈등을. 그럼에도 한국의 풀뿌리 운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분권과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고 지역 토의 힘도 강합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양한 변화의 씨앗을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보게 합니다. 이런 변화의 씨앗들을 추동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지역자치당의 길을 축복하면 더욱 최선을 우리가 더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